지구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눈 깜짝한 순간에 영원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주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성과 소행성들이 끊임없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태양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 걸까요? 위험천만한 행성 지구. 우리의 1차 목표는 바로 생존입니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도박사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도박이니까요. 하지만 이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우리는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뻔한 게임에서 이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지금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쓸어버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지금까진 그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우주가 내린 갖가지 시련을 피하며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미래에도 가능한 일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지구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지름만 3,000km의 지구에 사는 60억 명이 한순간에 사라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렇게 불타는 행성이었던 지구에서 생명체의 존재가 시작됐다는 것이 무척이나 신기합니다. 수십억 년 전의 지구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행성들은 태양계 상승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입니다. 크기가 큰 것 중엔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충돌로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뻔했습니다. 화성만한 바위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와 충돌했기 때문이죠. 비록 지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는 했지만 지구는 살아남았습니다. 미래에도 이런 운이 따라줄까요? 작은 바위덩이들은 지금도 태양계 안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이 바위 덩어리들을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갈 크기에서 산만한 것까지 소행성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행성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소행성은 어떤 피해를 주는 걸까요? 달에서 확인해 보죠. 3, 2, 1, 0. Man, a species born and who's lived all his life on Earth, moves with this journey out into the solar system. There is really nothing to say about it. What can you say about a sight like that? You're a go to continue power defense. (1969년) 인간은 처음으로 지구 밖의 세계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Altitude 40,000. 달이었습니다.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cket point. Tranquility, we got. 멀리서 보던 신비한 모습과 달리 달은 물도 공기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게다가 달의 표면엔 끔찍한 공격의 장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행성들이 충돌한 흔적인 크레이터가 그것이죠. 달은 지금도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 옆엔 나란히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지구는 왜 이런 공격을 받지 않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구도 공격을 받습니다. 크레이터와 생성 원인이 같은 이 운석공은 약 4만 9천 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지름 1.2km, 깊이 200m의 거대한 충돌 자국이죠. 이걸 만든 소행성은 지름이 40m 정도였는데 초속 25km 정도의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그 충격은 15메가톤급 수소폭탄과 같은 위력이죠. 이곳은 미국 애리조나의 베링거 운석공입니다. 지질학자 제프 윈 박사는 이런 일이 조만간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충돌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운석공 부근에는 모든 생명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수 킬로미터 밖에서 불을 떴던 동물도 폭발의 영향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도 바람이 불어가는 쪽은 폭발물 잔해가 떨어져서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했겠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겁니다. 지질학자들은 소행성 충돌의 증거를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석공 외의 증거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혜성 충돌의 흔적입니다. 이 거대한 충돌의 결과물 중엔 직경이 20-30k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충돌을 겪었습니다. 1908년 시베리아에서는 숲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33년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72년 캐나다에서 찍은 화면인데 다행히도 이 혜성은 지구를 비껴갔습니다. 만약 이 혜성이 지표면과 충돌했다면 원자폭탄보다 더 큰 충격으로 인해 대재앙이 일어났을 겁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는 혜성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발생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바다에 충돌하는 것인데, 커다란 소행성이 바다와 충돌하면 거대한 파도가 일고, 이 파도는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을 한순간에 휩쓸어버립니다. (22세기나 23세기쯤엔) 이런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무서운 얘기지만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도시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운이 나쁜 지방에나 떨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이전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한둘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쓸려나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행성보다도 위험한 것들이죠. 이것은 천체망원경에 잡힌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입니다. 태양보다 100배나 큰 별이 폭발하며 백열광을 발산하는 가스를 우주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블랙홀인데 온도가 아주 높은 물질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지구 근처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은 운이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람피노 교수는 지구의 생명체가 계속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죠. 은하계는 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따르지 않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도 사라질 겁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체를 가득 태운 채 지구는 초속 230km의 속도로 은하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위험도 크고 운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지구에 탑승한 승객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지구를 우주에서 타는 청룡열차라고 생각해 보시죠. 궤도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동안 지구는 가스구름대를 지나갑니다. 블랙홀 근처에도 다가가죠. 별들에 접근하기도 하고 폭발하는 슈퍼노바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멸종할 뻔한 사건은 이미 20번이나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겁니다. 공룡이 어떻게 멸종되는지 생각해 보시죠. 우주를 날아다니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움직이는 건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니까요.
지구는 우리 은하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을 빨리 돌려서 은하계 속을 날아다니는 지구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마치 아찔한 속도로 빙빙 도는 회전목마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태양과 그 주위의 행성들은 아래 위로 오르내리며 빠른 속도로 은하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은하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5천만 년이 걸리고 3천만 년마다 우리는 별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곳을 지나갑니다. 그곳이 위험지역이죠. (3천만 년마다) 지구는 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3천만 년마다 멸종의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죠. 단지 우연일까요? 부분은 별들이 밀집한 곳이죠. 바로 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태양입니다. 태양은 저 밝게 빛나는 은하를 구성하는 수많은 성운 가운데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태양의 움직임을 볼까요? 그냥 은하의 주위만 도는 게 아니라 오르내리는군요. 지구는 태양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물론 별이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도 태양을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다시 보시죠. 이건 태양이고 나머지 점들은 별입니다. 태양은 은하계를 오르내리며 수백만 개의 별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밀집한 별의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아집니다. 중력이 커서 태양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게다가 태양과 지구, 그리고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 위에는 수조 개에 달하는 얼음덩어리들이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별이 다가오면 이 구름은 인력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인력의 영향에 의해 얼음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거대한 구름층에서 이탈한 후 직경 10km 이상의 얼음덩어리들은 초속 40km의 속도로 100만 년을 날아 태양계의 심장부로 돌진합니다. 우리는 이 얼음덩어리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바로 혜성입니다. 태양에 접근하면서 온도가 올라간 혜성은 가스와 먼지를 내뿜게 되고 뒤쪽에는 꼬리라고 불리는 거대한 구름층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혜성은 태양과 충돌하지 않고 태양을 비켜갑니다. 그리고 수송 옆을 지나던 혜성은 수송의 인력 때문에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달을 지난 혜성은 이제 지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은 이렇게 멸종됐습니다.
인류는 운이 좋았어요. 지구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동식물의 각 종은 보통 몇백만 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벌써 그 몇백만 년을 살았죠. 그렇다고 인류가 영원히 이 지구상에 생존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만 년 전 우리 지구는 위험지역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100만 년은 혜성이 태양계로 날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에 불과하니까요. (1994년 7월) 혜성 하나가 목성의 엄청난 인력에 끌려들어가 충돌했습니다. 이 희미한 사진은 그 충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구의 지표면보다 넓은 지역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린 행운합니다. (1994년뿐만) 아니라 목성이 지구를 구해준 건 지금까지 수천 번이니까요. 태양계가 생겨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목성 덕분에 지구엔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었죠. 태양계 생성 초기엔 소행성이 많았고 날아다니는 소행성 때문에 생명이 탄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한 인력을 갖고 있던 목성은 근처의 모든 물질을 잡아당겼습니다. 초당 10,000년이 지나가는 화년입니다. 목성은 이렇게 소행성을 잡아당겨 파괴함으로써 지구의 방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목성의 역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언제까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소행성은 무한대로 많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인류도 공룡처럼 그 운이 닿을 것입니다. 소행성 하나만 충돌해도 지구상의 생명체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충돌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지와 얼음이 뒤섞인 이 소행성은 직경 50km에 무게가 무려 1,000억 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초속 4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군은 즉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미군은 현재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을 관측하는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닥칠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이 혜성과 소행성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소규모 소행성과 혜성이었죠. 하지만 커다란 소행성 혹은 혜성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실 소행성이나 해성은 자주 관찰되고 있죠. 소행성이 화성을 지나면 지구와 충돌하기까지는 45일이 남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는 셈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행성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핵무기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서 소행성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화학물질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서 소행성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계획과 실행 모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인류가 머나먼 미래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구를 지키는 방법과 보험을 들어두는 방법, 즉 다른 행성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구에 대재난이 닥친다 해도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두 다 멸종하겠죠.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소행성이 충돌할 지점을 예측해내는 것 외엔 사실상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구상 생명체들의 운이 다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해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만약 그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인류 멸망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